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여러분들 연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모두 잘 마치셨나요? 제가 노션을 사용한 지도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기간인지라 자신있게 보여드릴 만한 갓생 결과물은 아직 없지만 노션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후에 제 일상이 진짜 확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은 이 생산성과 의욕을 여러분들께도 고스란히 나눠드리고 싶어서 2024년용 노션 템플릿을 직접 제작해보았습니다. 이번 서식의 테마 및 키워드는 블랙 앤 화이트, 미니멀리즘,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은 귀여움 한 스푼입니다. 노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익히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엄청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습관 체크를 위한 헤비 트래커 페이지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1년치의 날짜를 제가 미리 다 배정해서 넣어뒀고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필터나 정렬 설정 등도 알아서 미리 싹 다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템플릿에 날마다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사용이 아무리 간편하다 해도 설명을 잘 듣고 쓰시면 효율이 2배, 3배로 더 오르겠죠? 갓생력 상승을 보장하는 노션 템플릿 활용법 바로 시작할게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제가 공유해둔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복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워크스페이스로 제 템플릿을 가져가실 수 있고 이걸 그대로 직접 사용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본 플래너는 크게 연간 계획과 만달아트, 투두리스트와 헤비 트래커, 그리고 한 줄 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신 페이지의 모든 요소는 직접 자기의 취향껏 커스텀하실 수가 있어요. 커버나 아이콘을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시면 직접 눌러서 변경해보세요. 가장 위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이 페이지의 이름이자 대시보드의 타이틀입니다. 대시보드의 최상단에는 각 페이지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일단 5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았고 이 페이지들은 전부 이쪽 부분에 모아져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전부 비어있는 백지 상태의 페이지들이 열릴 거예요. 노션을 처음 쓰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하나하나 새로 채워나가시면 되고 이미 노션을 사용하고 계시던 기존 유저분들은 본인이 사용 중인 컨텐츠나 페이지를 여기에 옮겨 넣거나 아니면 바로가기 링크를 넣으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이 토끼 부분은 프로필 사진 같은 느낌을 내려고 넣어봤어요. 아래의 리마인더에는 투두로 세울 만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잊으면 안 되는 사항을 포스트잇처럼 간단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날씨, 시계 위젯은 노션 꾸미기의 첫걸음이죠. 덤으로 브금이 재생되는 뮤직바도 함께 넣어두었어요. 사실 이렇게 위젯을 넣으면 페이지 로딩이 조금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효율만을 위해서 노션을 쓰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기록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노션의 대시보드는 내 방과 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페이지들은 서랍과 같아요. 잘 꾸며진 방은 기분을 좋게 하고 잘 정리된 서랍은 편리함을 느끼게 하죠.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보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대시보드라는 공간을 신경 써서 잘 정돈하고 예쁘게 꾸며두면 시간 날 때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예쁜 걸 봐서 기분이 좋아지면 생산성이나 의욕 등등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무언가가 단 1%라도 더 피어나겠죠. 기록이 그닥 의미없고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기록하는 환경을 좀 더 즐겁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션을 꾸미는 건 그저 시간 낭비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위젯들로 상단을 좀 이쁘장하게 꾸며두었고 아래부터가 진짜 본방입니다. 오늘의 목표란에는 하루에 하나, 이거 하나는 꼭 하자 싶은 원싱을 써놓거나 매일 아침마다 자기 확언을 적는 루틴을 가진 분들이라면 의욕이 나는 오늘의 문장을 적어놓는 칸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는 총 3가지 보기 방식을 제공합니다. 기본 레이아웃은 한 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클리 타입이고 칸반보드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만든 형식이기 때문에 우선도에 따라 일정을 나눌 수 있고 테이블 타입에서는 모든 일정, 모든 속성을 한데 모아 그냥 주르륵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보기에 있는 이 글자는 주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은 꽤 길게 느껴지지만
365일은 사실 52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좀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 오늘이 몇 주 차인지 나오도록 수식을 넣어뒀어요.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보다 더 세분화된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도 365번의 하루들을 52개의 주로 나눠서 더 열심히, 더 알차게 시간을 잘 써보기로 해요. 새로운 할 일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하셔도 되지만 이 템플릿에선 버튼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뉴 일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에 새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일정을 입력하고 혹시 마감 기한이 있는 일정이라면 마감일도 골라주세요. 일정의 종류는 개인과 업무 두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 새로 추가하고 싶은 분류가 있다면 여기에 입력 후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점점점을 눌러 색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는 별 개수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칸반보드 보기 형식과 데일리 프라이어리티란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이에요. 시간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써보려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일정을 처리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이에게 위임을 할 만한 일이었고 투두에 적을 정도의 계획 중에는 굳이 제거할 만큼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분면 대신 3단계의 긴급도와 일상 계획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조금 변형을 해봤어요. 하지만 단순히 표시만 한다면 노션을 제대로 활용한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나면 이 구역에 오늘의 할 일들만 우선순위에 맞춰 자동으로 쭉쭉 띄워집니다. 그리고 일을 완료하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알아서 사라져요. 그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착착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따른 할 일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게 요 보기 방식입니다. 일정을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우선순위도 자동으로 변경되고 완료 후에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휙 사라져요. 참고로 일정의 날짜를 바꾸고 싶을 땐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른 날에 드롭하거나 테이블 보기 모드에서 날짜를 직접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왼쪽의 데일리 루틴은 본인의 하루 일과 중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고정적인 일을 적어놓는 칸이에요. 수학 공식과 콜아웃 기능을 사용해 만들었기에 시간을 수정하고 싶을 땐 이렇게 클릭 후 나오는 작은 창에서 시간 부분을 원하는 숫자로 바꿔 입력 후 완료를 눌러주세요. 옆에는 자신의 일정을 간단히 써넣어 내용을 수정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디자인적 요소로서 넣은 거라서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블록을 삭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에서 절대 없애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란의 페이지들입니다. 여기를 없애시면 제가 드린 템플릿의 모든 것이 꼬여서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오른쪽의 헤비 트래커는 그날그날의 습관 트래킹이 자동으로 딱 나오도록 1년치를 제가 미리 다 설정을 해두었어요. 대신 습관을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한 달 단위로 세팅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습관 DB를 새롭게 셋업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헤비 트래커 링크를 누르면 2024년 동안 관리할 모든 습관이 정리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이 먼슬리들이 각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습관을 1년 내내 똑같은 걸로 체크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A, B, C, D, E의 습관을 했으면 다음 달에는 X, Y, Z 3개의 습관만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각각 12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1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볼게요. 이 부분을 눌러 내가 추적하고 싶은 습관을 직접 적어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하루에 6개 너무 많아 나는 3개만 할 거야 하시면 필요한 만큼의 속성만 남기고 나머지 속성들을 삭제해 주세요. 반대로 나는 날마다 10개의 습관을 추적할 거야 하시는 분께선 속성을 복제해서 이름만 바꿔주시면 새로운 습관을 쉽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습관을 새로 하나 더 늘려서 6개로 만들었는데 달성률이 100%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죠. 이렇듯 습관의 개수를 수정하시면 달성률에 있는 수식도 함께 수정을 해주셔야 해요. 달성률의 바 부분을 눌러서 수식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기에다 커서를 찍고 to number
그리고 방금 전에 추가한 새 습관을 클릭해주세요. 뒤에 있는 6이 총 습관의 개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7로 수정하고 완료. 그러면 달성률이 86%로 변했죠. 이 부분은 하루의 모든 습관을 완료했을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히는 공간이에요. 전부 체크되지 않으면 빈칸으로 있다가 전부 다 체크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그레이트 문장이 뜨게 설정해뒀어요. 나오는 문장을 바꾸고 싶으시면 직접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달마다 새로 설정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습관 설정을 마치고 다시 대시보드로 나와서 이 깃발 아이콘 부분을 클릭해 달을 바꿔주세요. 그래야 그 달 동안 매일매일 또 새롭게 추적을 하실 수 있어요. 습관 위에 이 쪽지는 그냥 제가 동기부여용으로 넣어둔 이미지라서 여러분들이 쪽지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실 수는 없어요. 에휴, 설명이 너무 길죠? 최대한 간략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노션이 워낙 기본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툴이라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한 줄 일기는 말 그대로 한 줄 일기를 쓰는 공간이에요. 일상을 정돈하려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일기 쓰기도 그 루틴 중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현생 살기에도 버거운 우리에게 매일매일 긴 일기를 쓸 만한 체력과 시간이 남아있질 않죠. 그러니 하루에 딱 한 줄, 부담 없이 편하게 하루를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모처럼이니 일기도 좀 더 즐거운 기분으로 쓰면 좋겠어서 이것도 버튼을 만들어 넣어봤어요. 뉴 일기를 누르면 오늘의 일기를 쓰러 갈 것인지 확인창이 한번 뜨고 고를 눌러 일기를 적을 수 있는 새 창을 여실 수 있어요. 날짜는 당연히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목란에 내용을 타이핑하신 후 오늘의 감정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빈 화면이 딱 뜨면 뭘 적어야 좋을지 또 잠깐 고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요 10가지 아이디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으면 더 쉽게 한 줄 일기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일기를 적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같이 뜨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 화살표를 눌러 템플릿 편집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을 삭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비어있는 깔끔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흰 토끼 아이콘이 기본 템플릿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아래 검은 토끼는 뭔가 싶으시죠? 검은 토끼는 긴 글 일기 전용 템플릿이에요. 아,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긴 일기가 적고 싶어. 이런 날엔 여기를 눌러 검은 토끼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사진, 타임라인, 그리고 일기 본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된 템플릿이 나올 거예요. 한 줄 일기와 긴 글 일기는 이렇게 토끼의 색으로 직관적인 구분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이걸 1년치 다 모아두면 양이 많아서 아무래도 한눈에 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긴 글 일기를 작성한 날에는 여기 있는 펜 모양을 눌러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한 줄 일기 DB를 눌러 들어가면 일단 월마다의 일기를 모아보실 수 있고 2024년의 모든 일기를 쭉 모아보실 수도 있으며 여기 펜 모양을 눌러 긴 글 일기를 적은 것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도 있답니다. 만다라트는 이번 템플릿의 진짜 핵심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만다라트를 작성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 1년 내내 늘 곁에 두고 보시나요? 분명 64개나 되는 목표를 열심히 두근두근 적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왜 점점 안 보게 될까요? 달성한 수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성취감이 떨어지고 한번 적은 계획을 딱히 수정하거나 보완하지도 않기 때문인 게 큰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노션 만다라트는 달라요. 손쉬운 접근성 덕분에 내 목표를 매일매일 눈에 담을 수 있고 쑥쑥 올라가는 달성률이 의욕과 보람을 올려주며 언제든 편하게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모두 갖췄거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 만다라트와 똑같아요. 가장 가운데에는 핵심 목표나 다짐을 적어놓고 8개의 하위 목표를 정하고 각각의 하위 목표에 세부 목표 8개를 더하는 그 방식 그대로예요. 여기서 아날로그 만다라트와의 차이점은 바로 스마트함이 한 스푼 더해졌다는 점. 예시로 하위 목표를 하나 설정해 볼게요. 제목에 목표를 적고 아래에 콜아웃 블럭엔 동기부여 문장이나 각오 한 줄 등등 뭔가 자유롭게 한마디 채워주세요. 이 목표를 위해 내가 실천하고 싶은 세부 계획을 하나하나 작성해 주세요. 혹시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이 있다면 설정을 해주시고 우선순위도 골라 표시해 주세요.
이 목표를 내가 잘 완료했다고 가정하고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달성률 %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대시보드로 나와보면 달성한 목표만 이렇게 한데 모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둘 리스트가 쭉쭉 늘어가면 보면서 기분이 아주 좋겠죠. 일단은 템플릿의 콘셉트에 맞게끔 귀여운 토끼들을 그려서 넣어놨는데 이것도 본인의 목표에 맞는 이미지로 자유롭게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비전 보드라고 하죠. 목표를 시각화하는 건 정말 중요하대요. 매일 보는 이 대시보드에 나의 꿈, 더 나은 미래의 내 모습을 담은 비전 보드를 넣어두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적어도 300번 이상 그걸 눈과 머리에 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올해는 진짜 갓생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는 스마트 프레임워크를 적어두었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스마트에 맞춰서 짜는 게 실천 확률을 많이 높여준대요. 참고해서 알찬 계획 잘 세워보세요. 여기는 2024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우리는 많은 걸 하고 싶어도 시간과 체력이 다 따라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싱을 잘 파악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 동안 이거 하나만은 꼭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적어보세요. 먼슬리 포커스란에는 원싱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목표들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의 1년 흐름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세요. 리뷰는 한 달을 회고하는 공간이에요. 그 달의 장소, 음악, 책, 영화, 행복했던 일 등을 간단히 적어보고 추억할 만한 사진도 몇 장 넣어보세요. 이렇게 1년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쭉 돌아보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이모지 토글은 본인이 자주 쓰는 이모지들을 여기에 넣어두었다가 일기 쓰거나 할 때 펼쳐서 복붙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둔 일종의 스티커 페이지 같은 거예요. 이 페이지들은 본인이 하나하나 콘텐츠를 채워나가시거나 기존에 사용 중이던 페이지를 여기 바로가기로 연결해두는 식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예 본인의 편의에 맞게 카테고리를 싹 바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모 공간만은 그냥 메모 그대로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적어야 할 때, 빠르게 뭔가 스크랩해야 할 때 이런저런 페이지 뒤적거리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요 메모 페이지를 열어서 메모장처럼 팝팝팝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정리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은근 편해요. 와, 드디어 설명 끝!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도 기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 기록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편리함과 효율이 장점인 디지털 기록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해요.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추억이나 내 삶의 흔적을 전부 다 아카이빙할 수 있는 궁극의 기록을 찾아서 늘 헤매고 있는데 요즘 노션이 제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노션을 향한 애정과 신뢰가 마구 쌓여가고 있어요. 이번에 심플한 플래너를 만들어 봤으니까 다음번엔 또 컬러풀하고 귀여운 서식으로 찾아뵐지도 모르겠네요. 그 전에 대시보드 따라 만들기 영상도 꼭 만들어야 하는데 새해에는 더 부지런히 많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평소에 제 유튜브에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의 작은 토끼들과 함께 행복하고 보람있는 한 해를 보내보아요. 모두 화이팅!